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 좀 보십시오. 눈빛이 예전 같습니까? 표정이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은 서서히 죽습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일이 기다려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닙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 조용한 거실, 텔레비전만 켜놓고 누워있는 하루. 처음엔 편합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어느 순간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예전엔 씩씩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현관문 여는 게 두렵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괜히 피곤하고 괜히 귀찮고 괜히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점점 어두워지고 맙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는 노인은 외부 활동을 자주 하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할수록 치매 위험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좀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몸과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과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는 겁니다.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겁니다.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은 나 없이 돌아가고 나는 세상 밖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밖에 나가면 괜히 작아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십니까? 전화벨 소리가 무섭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노후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걷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건강을 살리고, 어떻게 외로움을 막고, 어떻게 내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되신 박순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회사 다니실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어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75세 정년 퇴직하신 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이제 아무도 안 만나도 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켜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다시 텔레비전 보다 잠듭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그냥 지나갑니다. 처음엔 편했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 동료들한테 연락하려다가 괜히 민폐일 것 같아서 전화기만 들여다보다 놓으셨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부인한테도 하루에 몇 마디 안 하게 됐습니다. 1년쯤 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2년쯤 되니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부인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더니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박순철 어르신은 약 먹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정신병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골목부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물 한 잔 마시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3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공원에 가니까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는 얼굴이 생겼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공원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김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선생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말수가 늘었습니다. 집에서 부인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이 내 직장이 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기분으로 나가요. 거기 가면 내 동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에요. 밖에 나가는 게 나를 살렸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집에만 있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분들이 있고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가 다시 살아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박순철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내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울 보는 횟수도 줄고
옷 입는 것도 대충 하게 되고 머리 빗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을 받아야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고 몸을 움직이고 이런 자극들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자극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천장을 보고 똑같은 벽을 보고 똑같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뇌는 점점 굳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치매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걸으면 심장이 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울증을 막아줍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면 뇌가 작동합니다. 상대방 표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이 모든 과정이 뇌 운동입니다.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뇌를 깨웁니다. 짧은 대화 몇 마디가 치매를 막습니다. 이게 바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몸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겁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계 내 존재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어야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집 안에 갇혀 있으면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비로소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바람을 맞고 하늘을 보고 땅을 밟고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접촉이 나를 세상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생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집니다. 젊을 땐 일이 있고 가족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어서 외로움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일도 없고 자식들도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혼자 남습니다. 그때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거창한 목적이 필요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걸 보기만 해도 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구경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과 연결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천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려니까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고 쉬운 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문 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현관문 열고 밖에 나가서 10분만 서 계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신발 신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딱 10분만 버티세요. 현관 앞에서 하늘만 올려다보고 계셔도 됩니다. 바람만 느끼고 계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내일은 10분 걸어보세요. 집 앞 골목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모레는 20분 걸어보세요. 동네 슈퍼까지 갔다 오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 후엔 30분도 거뜬히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아침 7시에 나간다고 정해두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그냥 자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참고 나가세요. 2주째는 조금 익숙해집니다. 아, 오늘도 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3주째부터는 몸이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마치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출근하듯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비 오는 날도 나가세요. 우산 쓰고 잠깐만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눈 오는 날도 나가세요. 현관 앞에서라도 눈 내리는 걸 보세요. 그 모든 날씨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셋째, 목적을 만드세요. 그냥 걷는 것보다 무언가 할 일이 있으면 더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장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기, 약국 가서 파스 하나 사오기, 우체국 가서 우표 한 장 사오기,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기. 이런 작은 미션 하나가 여러분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빵집 가서 식빵 냄새나 맡고 올까? 오늘은 꽃집 가서 꽃 구경이나 할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살립니다. 넷째, 나만의 장소를 하나 정하세요. 공원이든 도서관이든 카페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을 내 장소로 만드세요. 매일 그곳에 가세요. 그곳에 앉아서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보내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커피를 마셔도 좋고, 그냥 사람들 구경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빵집 앞 벤치에 앉으신답니다. 거기 앉아서 빵 굽는 냄새 맡으시고 출근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시고 학교 가는 아이들 보시면서 20분을 보내십니다. 그게 그분의 아침 의식입니다. 그 시간이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소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기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될 겁니다.
5째,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 밖에 나가서 본 것, 느낀 것을 한 줄만 적으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공책에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오늘은 개나리가 피었다. 오늘은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오늘은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줄씩 적다 보면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입니다.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일주일 전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한 달 전에 뭘 봤는지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오늘 본 예쁜 꽃 한 송이, 오늘 만난 길고양이 한 마리, 그 사진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앨범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진 보면서 아, 그때 저기 갔었지 하며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6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가게 주인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동네 아이에게 학교 잘 다녀오렴 한마디,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께 건강하시죠 한마디, 경비 아저씨한테 수고하세요 한마디. 이런 짧은 말들이 세상과 여러분을 연결합니다. 대단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사 한마디면 됩니다. 미소 한 번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말 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 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여러분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줄 겁니다. 한 번, 2번 인사하다 보면 아는 얼굴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마주치면 친근한 사이가 됩니다. 한 달 후엔 서로 이름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하나둘 생깁니다.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7째, 혼자 나가기 어려우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요즘은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스마트폰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가, 탁구. 관심 가는 거 한 가지만 신청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됩니다. 처음 가는 날은 떨릴 겁니다. 나만 어색할까봐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다들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곳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친구들 만나는 게 일주일에 낙이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8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30분 걸었다고 내일 1시간 걸으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하면 다칩니다. 지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10분. 그걸 365일 게 중요합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몸이 안 좋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5분만 나가세요. 현관 앞에서 바람만 쐬고 들어오세요. 그것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중요한 건 끊지 않는 겁니다. 이어가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여러분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선택, 사람을 만나는 선택, 세상과 연결되는 선택. 이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만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돌아보며 이해된다. 지금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는 이 작은 선택이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을 바꾼 결정이 될 겁니다. 몇 년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때 그 영상 보고 밖에 나가기 시작한 게 내 인생을 살렸어. 그날이 꼭 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운동화를 신으세요. 문을 여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하늘을 보세요. 바람을 느끼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갈 이유는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 모습이 옆집 할머니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마주친 할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방법 중에서 내일부터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이든 3번이든 8번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출발선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생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한 걸음 더 나가보는 하루가 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나가세요. 감사합니다.